네, 백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이건 보니까 이제 2005년 4월 6일자로 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근데 지상에 보니까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등기 건물이니까 땅만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닙니까? 땅만 경매 넘어왔다. 땅만 경매가 넘어왔다 하니까 이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낙찰받고, 낙찰받고 나서 아마도 이게 지상 건물이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즉 토지 소유자 A란 말이죠. 이 사람이 뭐 실질적으로 지배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등기부등본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2016년 2월 16일자라서 땅을 낙찰받고, 그러고 나서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물건에 대해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 미리 내가 낙찰받을 걸 대비해 가지고요, 가처분, 가등기나 가압류 같은 경우는요, 가압류 신청 채권자, 가등기권자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요, 그 서류가 법원에서 제시한 그걸 그대로 다 만족시킨다면요, 당연히 등기돼 버려요. 그런데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가처분 등기는요, 법원에서 신청하면요, 법원에서 이게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타당하면 인용해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 내려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압류나 가등기하고는 이게 등기된 게 좀 틀려요. 기간이 좀 더 소요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경우 땅을 낙찰받는다. 땅을 낙찰받았을 경우 지상의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만약에 없다 하더라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라면은, 미리 입찰하기 전에,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신청이 있잖아요. 그 미리 딱 세팅해서 작성해놔야 돼요. 해놓은 상태에서 낙찰받고 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해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찰자의 지위로서는 안 되죠. 낙찰자는 그냥 낙찰자죠. 낙찰 받았다. 나는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가지고 있던지 말든지. 그럼 너 잔금 납부해서? 아니? 그럼 그 사람은 소유자야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경매 사건에서 낙찰 받았어. 알았어. 너 잘났어. 그런데 저 잔금 납부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가. 안 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경매가 취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 이때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대감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명의로 된 등기부등본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갑명의로 된 등기부등본을 가처분 신청할 때 첨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단지 갑이 그냥 가처분 신청한다면 안 받아주거든요. 가처분 신청한다면 당신 뭐야? 그럼 나 땅 주인이야. 그죠? 그럼 땅 주인임을 증명해. 여기 찌롱, 등기부등본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가지고, 보니까 2016년 2월 19일자로 가처분에 의해가지고 A 명의로 보존 등기를 딱 했답니다. A 명의로 보존 등기한 상태에서 건물이 강제 경매가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말이죠.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은 말이지,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렸네. B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상태, 지금도 제가 어젠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갑과 B 그대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하니까 2017년경에서 경매가 진행되었겠죠. 그러니까 경매 사건이 2016 타기니까 2017년도 점 해가지고 B라는 분이 낙찰 받으셨겠지요. 그죠? 낙찰 받으셨는데, 근데 여전히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갑과 B 이런 식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보니까 A 이분 있잖아요. A 이분의 주소지하고 B 이분의 주소지가 동일해. 이 같은 경매 물건이야. 그래서 또 나이도 보니까 2살 차이가 나더라고. 아마 2살 차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A와 B 사람들 부부이지 않겠느냐. 부부이면서 갑과 뭔가 어떤 모종의 어떤 거래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2016 타경을 해서 경매 사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3년이잖아요. 2023년 현재마다 갑은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상 건물은 말이지 B라는 사람 낙찰 받았는데
갑과 B 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거래가 왔다 갔다 하네요. 대화가 안 돼. 그럼 B 입장에서 그래도 돌부처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그 B 사람 완전 바보 갑은 완전 바보 멍텅구리죠. 토지 소유자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땅에 대해서 투자해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이때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다는 건 뭡니까? 대금 납부했잖아요. 대금 납부했는데 말이지 건물 소유자하고 아무런 어떤 대화가 진척이 안 돼. 진도가 안 나가버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만히 지금 토지 낙찰자 이 사람은 바보 멍텅구리지요. 그죠? 그래서 요건도 보니까 또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면 A는 아까 2살 차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48년생이에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을 때 B는 50년생입니다. 이 B가 50년생, A는 48년생이고 B는 50년생이더라. 주소지가 동일해요. 이 현재 경매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 주소지란 말이에요. 그게 부부로 추정되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023년 6월 현재 어떤 거기까 확인해 봤으니까요. 토지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B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한 몇 년 정도 해가지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건 둘 간의 어떤 거래인데 그럼 좋아. 여튼 가처분에 의해서 법원에서 가처분 받아들여졌으니까 이때는 뭐 법정이 상권 성립된다는 걸 떠나가지고 알아서 봐가지고 저기 건물 그래 당신들 뭐 48년생 같으면 지금 몇 살입니까? 76세네 그죠? 이제 2023년 기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지료 땅값이나 좀 어떻게 나한테 주고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뭐 땅 나한테 다시 되사가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몇 년 정도 그냥 그대로 그냥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금 등기부등본 좀 보시지요.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천천히 보면요, 이게 그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 내막을 우리가 탁탁탁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보면 소유권 해가지고, 이분이 A입니다. A. 48년생이잖아요. 그죠? 화성시 향남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강제경매 해가지고 홍모 씨라는 사람 강제경매 신청해버렸네요.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 물건 낙찰 받아버렸어요. 그죠?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낙찰 받아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인데, 소유권 보존, 이분이 이 A입니다. A. 아까 토지 소유자이잖아요. 그죠? 이 가처분, 누가 이게, 여기 김땡땡, 이분이 토지 낙찰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건물 철거 명도 및 토지 인도 청구권. 용어는 조금씩 틀려도 어쨌든 건물 부숴라. 토지를 나한테 넘겨줘라. 그런 의미만 들어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이분이 또 그 가처분을 하고 나서 강제경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죠? 강제경매 집어넣으니까 이분이 낙찰받았어요. 근데 주소지가 화성시 향남읍 바란서로 뒤에 번지를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이 본건 주소지예요. 이것도 보니까 가처분을 토지 낙찰자가 하신 분이 뭐냐면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아마 이거로 미뤄봐가지고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해가지고 지상 건물을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처분 등기 촉탁, 저는 법무사가 아니니까 등기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서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간혹가다 질문 주시는 내용들 중에서 보면요.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니면 네이버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간단하게 입력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밑에 막 질문 주시더라고. 그런 질문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아니면 또 요즘 뭡니까 챗 GPT 아니면 또 구글에서 운영하는 인공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바든가요? BARD. 또 리턴. 그러니까 저거들 이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구글에서 운영하는 게 BARD 있고요. 또 리턴 발음하기 좀 많아요. 리턴. 이것도 보니까 챗 GPT랑 비슷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간혹가다
사무실 앉아있다가 조금 졸리면요, 봐가지고 챗 GPT나 바더에다가요,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하면요, 막 해가 막 소설 막 나부랭이 써요. 또 여름이니까 여름 관련된 비와 관련된 시 하면 또 지가 지나는데 시를 막 적어주더라고. 상당히 재밌어요,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는요, 그런 쪽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어차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제가 답변 다 드릴 수는 있어요. 예. 왜냐면 저도 맞는 건 아니니까, 저는 모르면요, 저도 네이버나 뭐 저기 바더, 리턴 또는 뭐 챗 GPT 들어가 보고, 제가 저 답변 드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신 상태에서 나중에 자생력을 키우신단 말이죠. 그죠? 언제까지 안종의 경매스쿨에서 영상물을 맨날 보시랍니까? 그럼 안 돼요, 봐가지고. 안 됩니다. 아마 또 3기 방송은 아마 7월달 아니면 8월쯤에서 경매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행될 것 같은데, 이 2기에서 예를 들어 100강 이상 방송 들었다. 그분들 이제 오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봐가? 맨날 경매 정보지 보시고, 배팅 하시는, 해서가지고, 돈 버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자는 거죠. 그죠?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아이고, 김혜진님, 오늘 또 월급 벌으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봐가지고. 나중에 우리 김혜진님 만나 뵈면은, 저번에 1기, 번개 또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아주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만나 뵈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마루샤브라는 그런, 뷔페 비슷한 그런 식당이 있어요. 깔끔하고 괜찮아요. 자양 사거리 쪽에 있는데, 거기를 가셔가지고 한번, 우리 또 휴가철 되기 전에 또 번개 한번 할까요? 봐가지고, 하면은 저쪽에 마루샤브 가가지고 그냥 맛있는 밥을 먹는 걸로, 만나면 맨날 술 먹으니까 저도 이제 술 먹는 게 이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2박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쨌든 김혜진님, 감사합니다. 자, 또 옆으로 빠져버렸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돼 있거든. 강제경매로는, 이런 매각 해가지고. 이 사건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잠깐만요. 이건 말고요. 이 사건을 제가 경매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매 정보지에 의해 보면 수원 사건인데요. 2016 타경에 12181하면 여기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바란리에 소재하는 강성학님 또 번개하시면 또 오십시오. 저번에 오셨던 분들 또 오세요. 괜찮습니다. 오셔가 뭐 서로 이런저런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봐가지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을 때 친목 모임 홍신님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도 친목 모임이죠, 그죠? 그래서 오시면 뭐 그냥 이런저런 뭐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하는 거죠. 뭐 저도 경매 잘 몰라요. 그냥 이런저런 뭐 이야기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그거잖아요. 2016 타경에 12181 해가지고 건물만 매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토지는 매각 제외입니다. 토지는 매각 제외니까 당연히 아까 토지가 누가 낙찰 받아갔잖아요. 그죠? 토지 낙찰 받아갔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지요. 우리 조금 전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셨겠습니다만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토지가 보면요, 토지가 강제경매로 거대하다 이 경매로 이 땅 사람한테도 사주팔자 있듯이 부동산도 이 사주팔자 있는 것 같아요. 막 경매로 넘어가고 가압류대가 막 복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사건도 보니까 강제경매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었다가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요. 이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제 낙찰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그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 이분이 낙찰 받아가지고요. 이제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누가 했지? 이거 잠깐 보자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 조금 전에 보신 분이잖아요. 그죠?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신 분이 뭐다? 토지를 먼저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낙찰 받고 이제 건물은 이 홍모 씨라는 분이 또 이제 경매를 신청해줬고,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분한테 대단히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해야 될 것을 대신 누가 해주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분경매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소송해서 내가 경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엄한 사람이 소송해가지고 엄한 사람이 막 경매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저요! 해서 나 우선 매수권 행사하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만 옆에서 누가 많이 도와주거든요.
맨날 못된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인생 잘 안 풀리더라고, 제가 볼 적에는. 아이고,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네요. 어쨌든 우리 착하게 살아가입시다. 자, 이게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말이죠. 가처분을 이분이 이제 토지 낙찰자인데, 이런 가처분하니까 이게 보시니까 건물 철거 명도 및 토지인도 청구권을 피보등 권리라는 가처분은요, 지상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전자에서 이 가처분은 건물이 멸실, 없어지기 전까지는 목적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말소기준 권리 선후를 불문하고 안 죽는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말소기준 권리도 먼저 가처분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가 되는데, 이 가처분이 나중에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홍모 씨라는 분이 경매 신청하였고, 이걸 봐가지고 이제 아마 이 건 같은 부인이 현재 이 부동산에 토지 소유자의 부인이 아마 이 건물을 낙찰받은 것 같아요. 이 건물도 모양새 꽤 나오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포항 사건입니다. 포항 사건인데, 포항 사건인데요. 전체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포항 사건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번에 미완성 건물이야. 미등기 건물이 아니고 미완성 건물입니다. 미완성 건물은 뭐다? 공사가 진행되다가 스탑 중지돼 버렸어요. 미완성 건물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A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상에 건물이 지어진다. 그럼 건축주는 누구다? 건축주는 A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완성 건물이다 보니까 토지만 임의 경매 신청했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왜 땅만 담보 잡았지?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 거전에 이렇게 돼서 이 사건을 이렇게 등기부 등본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도 A입니다. A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저당권자가 누구냐니까 둘의 새마을인 거예요. 새마을 근거에서 땅하고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공동으로 담보를 잡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는 A인데 아마도 새마을 근거에서 담보 잡은 이 지상 건물 있잖아요. 건물 자체를 멸실시켜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버렸어요. 신축하다 보니까 이 새마을 근거 입장에서 자기는 처음엔 땅과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담보 잡았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운 신축이 된 상태에서 아마도 이분은 새마을 근거에다가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담보 제공을 안 해줬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새마을 근거에서는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토지만 이렇게 떡 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항, 이게 2015 타경에 879호 이렇게 되거든요. 879호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상태에서 이제 지상에 여전히 미완성 건물이 있죠. 미완성 건물 하니까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땅이 경매 나왔으니까 B가 이 땅을 1억 3천여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패턴 똑같아요. 이게 B는 뭐다? B의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건물을 보존 등기하고, 건물을 보존 등기했으니 아마 A 명의를 보존 등기했겠지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건물을 강제임의 신청해버렸습니다. 강제임의 신청한 것이 2016 타경에 8238 이렇게 됐어요. 8238 된 상태에서 이게 있죠. 자, 보십시오. B가 땅을 낙찰받았어요. 요거 다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요거 우리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한 번만 집중하시라. 그러면 이게 끝난다니까. 간단하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집중을 안 하니까 어렵다 말이죠. 그죠? 그죠? 지금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제 자랑 같습니다. 이 방송 대본 없어요. 방송 대본 없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대본을 보고 읽더라고. 그래가지고 당해하면 안 돼. 가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내 머릿속에 탁 세팅 시켜 놓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경매정보지 보시면은 딱 보고 나서 이게 답이 나와버린다고.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야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나는 뭐 경매 이번에 한 건만 받고 나 죽어도 경매 안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공부하지 마세요. 뭐하러 공부합니까? 날도 더운데,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매 공부를 말이죠. 하시다 보면은 이게 뭐 정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뭐 이런 말씀도 종종 드리잖아요. 두 다리에 힘 있고 볼펜 잡을 힘만 있으면 경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매를 하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든 게 뭐다?
우동사례밖에 없어. 그러면 경매 못하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가 나도 70이나 80대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이죠. 경매법정에서 많이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이 드신 상태에서 1년에 딱 한 건 낙찰받아가지고 한 2, 3천만 원 이렇게 수익 올려보세요. 집에서 완전히 물개박 친다니까. 환영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괜히 뭐 나이 들어가지고 몸은 아파가 비실비실 거리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 봐봐요. 그거 좋아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완성 건물이니까,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땅만 경매가 넘어오니까 B라는 사람 땅을 낙찰 받아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시장에 이렇게 미완성 건물이 있다는 것이죠. 미완성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B는 이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하고 나서 이제 건물을 보존 등기한 상태에서 이 건물을 강제임의 신청했는데, 엄하게 C라는 사람 탁 낙찰 받아버렸네. 네. C라는 사람이 낙찰 받아버렸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 C가. 물론 그렇습니다. 지상에, 근데 제가 될 수 이런 이야기는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왠지 온라인상에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뭐 꼼수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예. C라는 사람들가 낙찰 받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다른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됐을 낙찰 받으면 괜찮은데, 가처분 등기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된 그 이후에 낙찰 받기 때문에요. B라는 사람 열받아가 또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또다시 건물을 강제임에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또다시 건물을 강제임에 집어넣는데 보니까 토지는 B인데, D라는 사람 또 받아버렸네? 근데 D가 누구냐 보니까 이게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니까 이 사람 D 건축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 이것도 제 건축물 관리 대장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요. 토지 소유자는 B로 되어 있고 건물 소유자는 D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건물이 다음 로드뷰에 의해서 보니까 아직도 완공되진 않았어요. 아직 그 주변에 보니까 막 공사 자재들이 좀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 이제 이게 보시니까 이거 보면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있죠. 뭡니까? 2023년 6월 요것도 제가 어젠가 그저께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어요. 6월 현재 토지 소유자는 B이고 건물 소유자는 D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 소유자 D가 누구지? 낙찰자입니다. D. 이 사람 이 건물, 미완성 건물에 대한 어떤 건축주로 아마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건물 등기부 일부 내용입니다. 건물 등기부 일부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가처분 돼 있잖아요. 가처분에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이 가처분 한 거예요. 여기는 부동산 철거 청구권이네, 그죠? 이분이 토지 낙찰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제경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죠? 강제경매를 집어넣었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자료를 잘못 정리했나? 잠깐만요. 소유권 이전에서, 강제경매를, 건물을 강제경매 집어넣으니까, 엄하게, 이런 분이 나타난다니, 이분이. 이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소유권 넘기니까 또, 아까 이 양반이 토지 낙찰 받으시면 또 열받아가지고, 또다시 경매에 집어넣어버렸어. 또다시 경매에 집어넣으니까 소유권 이전에서 이게 양모식인데, 이 양반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건축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보자, 이거죠. 보니까, 이번에 가처분 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해버렸어요.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했다는 건, 물론 이게, 이 시차가 2020년 9월 달에서 2022년 5월 달이니까 큰 한 1년 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로 밀어봐가지고 이분이 토지, 낙찰자고, 이분이 건물 낙찰자인데, 이 둘 간에 어떤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시차가 있는 걸로 밀어봐가 둘이서 서로 거래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대원칙을 말씀드리면요. 이렇듯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매 심의각으로 그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 선우를 불문하고 안 죽는다. 말소가 안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토지 등기부 이제 나오네요. 토지 등기부 해가지고요. 토지에 대해서 이게 아까 둘의 새마을 금고잖아요. 이게 원래 둘의 새마을 금고에서 토지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담보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경매 신청하는 이분이 이제 토지 낙찰자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 건축물 대장 나와 있는데요. 대장, 이것도 보면, 이거 뭡니까? 정부 24시인가요? 정부 24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정부 24시. 이 보시면 이제, 정부 24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 건축물 대장 이것도 이제 발급을 받으려면 유료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열람을 하면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니까. 요 지금 제가 정부 24시 들어가가지고 이 자료를 캡처를 떴거든요. 떠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이런 그 법정이상권과 관련된 그런 물건에 접근하실 적에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다 이랬을 적은요. 굳이 뭐 돈 들어가면서까지 열람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단지 열람 신청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고. 이것도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건축적, 이게 보니까 성명해가지고, 이 건축점이 되게 보니까 양목이, 이 양반이 아까 그 건물 낙찰 받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요거는 뭐 또, 건축주 나와 있네요. 건축주 양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 더 뭐냐면 우리가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이게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시게 되면 허가일자가 있고, 착공일자가 있고, 사용 승인 날짜가 있습니다. 와, 착공일자는 2013년 3월 20일인데, 사용 승인이 2022년도니까,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2013년도 3월 22일 날 해가지고, 착공하는 걸 삽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집을 짓고 나면 뭐 한 4, 5개월이면 이제 집이 완성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고요. 이 사건도 지금 제가 잠깐만요.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이 경매 사건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토지가 경매된 것부터 말씀 보여드릴게요. 2015 타경에 879 해서 이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소재하는 이게 보면은 이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재배가 보니까 22.03. 근데 이 건물이 이게 연면적이 22.03 이게 더 넘을 건데 말이죠. 그죠? 왜 이렇게 면적이 좁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시니까 이게 이제 미등기 건물도 아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뭐, 바깥에 보니까 뭡니까? 이게 뭐, 철근인가? 아시바. 옛날에는 이게 아시바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본 용어 같대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스탑됐단 말이죠. 그죠?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로드뷰에 의해서 본 사건 전경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어떤 거냐, 이 건입니다. 이 건인데, 아직도 지금 보시면요. 이 밑에 공사 자재 뭐 대리석인가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이 기둥에는 안 붙여버렸어. 안 붙이고, 외벽에는 보니까 보일러 관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죠?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이게 층수는 보니까 1층, 2층이네, 2층, 그죠? 1층은 뭐 필요트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땅이 경매가 넘어오니까 땅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이게 저기 뭡니까? 토지 등기부등본 잠깐 보시지요. 예. 그러면 둘의 새마을 금고에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리니까 토지와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담보 잡았다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그런 게 보면 등기부등본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잠깐만요. 이게 토지 등기부등본인데, 예? 토지 등기부등본인데. 밑에 공동담보 요걸 보시라니까요. 이거 보시면요. 옆에 뭡니까? 건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땅도 담보로 잡으면 이게 왜 이 저당권 토지에 대한 건저당권이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공동담보하니 건물 소재지가 어딥니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20-3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나오나요? 잠깐만요. 여기 화면을 제가 좀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조금 내리다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20-3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요 지상에 건물을 이제 공동으로 담보 잡았다. 이게 담보로 잡았는데 왜 땅만 경매 신청하냐.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땅만 경매 신청했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잠깐만요. 이제 화면을 조금 잠깐만요. 화면을 이제 조정할게요. 이렇게 포항
네, 됐습니다. 방송하면서 막 옆에 모니터가 있는데 막 이게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면 정신이 없어요. 봐가지고. 요거 떠들어야 되지. 응? 시스템 뭐 만져야 되지. 하루 이틀 해가 될 게 아닙니다.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동담보 했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둘의 새마을금고에서는 땅만 경매 신청하였다는 것은 지상 건물이 멸실되었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멸실 등기가 된 게 나와 있나 모르겠네. 이건 멸실 등기됐다는 것은 표시는 안 돼 있네.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일단 봐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구건물하고 통일성을 결여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A고 이렇게 A가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땅과 건물을 같이 담보로 잡았다. 이 상태에서 건물을 멸실시키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신축 중이었습니다. 신축 중인 건물이 뭐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 상태에서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담보로 잡았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땅만 저당권 설정한 그런 결과가 되니까 토지를 경매에 집어넣었다. 토지를 경매에 집어넣으니까 B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러고 나서 또 해가지고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고 누가? B가. 그러고 나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 상태에서 지상 건물을 경매를 붙였다. 경매를 붙이니까 이거 보니까 엄한 사람이 낙찰받으니까 또다시 경매를 붙여버렸다. 그죠? 어쨌든 여기서 이 가처분 등기라는 거, 여기에 보니까 땅이 경매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6 타경에 이제 첫 경매입니다. 첫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거 엄한 사람이 받은 거야. 8238. 이게 첫 번째 경매예요. 첫 번째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떠나죠? 그러니까 지상에 보니까 건물만 매각이잖아요. 그죠? 건물만 매각이야. 이분이 토지 낙찰자거든요. 건물만 매각인데, 이거 보니까 안모시 또 저랑 같은 종시가 낙찰을 받았으니, 안모시라는 사람 말이지. 우리가 있잖아요. 1억 1,400짜리가 3,331만 원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낙찰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진짜 진정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하고 법정 이상권 이런 그 관계를 알고서 받은 건지 그냥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게 건물을 낙찰 받았거든요. 건물이 경매 나와서 3,300만 원에서 건물 낙찰 받았잖아요. 근데 또다시 이분은 또 경매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분 같은 경우 얼마? 3,331만 원이니까 등기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3,5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입에 톡 털어놓은 거예요. 손해본 겁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지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낙찰을 받는지 모르겠다.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보시게 되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가처분 돼 있고 이분이 토지 낙찰자예요. 강경미 신청 인수라고 버젓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버젓이 이게 매각 물건 명세사항에도 보면 이게 가처분은 말소 안 되고 인수된다 나와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낙찰을 받는지 모르겠어. 참 사람들 참 재밌어요. 봐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뭐 지가 지돈 쓴다는 거 제가 뭐라 합니까? 그죠? 여기 보면 나와있잖아요. 갑구 순위번호 최순순위 가처분 등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에 위 피보존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할 당연하죠. 왜냐면 지상 건물은 법정 이상 성립 안 된다. 이 상태에서 건물을 경매 집어넣는데 엄한 사람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받으니까 또다시 토지 소유에 또 경매 집어넣어버는데 또다시 건물을 경매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500만 원 그냥 한 입에 톡 털어넣어버린 거예요. 3,500만 원 한 입에 톡 털어넣으면 그 얼마나 고소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던 게 이 포항 18 사건입니다. 이게 2018 타경인데요. 2018 타경에 5974 또다시 경매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또다시 경매 넘어가서 이제 뭐 이분이 아까 저 건축주라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건축주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조금 전에 자료를 보셨습니다만은 뭐냐면 처분 등기가 어디가 봤나?
아니네.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가 이분이 낙찰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가처분 등기가 보니까 나중에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말소돼 버렸죠. 그죠? 말소되고 현재 이 본건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자료에 나오십니다만 이겁니다. 여전히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B가 먼저 토지를 낙찰받고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분은 그 건축주로서 건물 소유자.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B와 D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유지된다는 것은 아마도 서로 어떤 아는 사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지금 제가 오늘 또 하나 딱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쳐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저 85명이 입찰 들어간 사건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해가지고요. 이 보면요, 먼저 2017 타경으로 넘어갈게요. 이 땅이 경매된 겁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 타경에 8965 이런 물건은요, 건물이 경매 나왔다 하면요, 함부로 쉽게 쳐다보면 안 돼요.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싼 맛에 들어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봐가지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싼 맛에, 조금 전에 그 사례 봤잖아요.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 바로 싼 맛에 들어간다. 이게 한 입에 3초로 하면 500만 원 그냥 톡 털어 넣어버리잖아요. 경매해가지고 돈 까먹기 쉽다 그랬다. 쉬워요. 뭣도 모르는 거 막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막 내가 100번 다 깨져버린다니까. 이 보시니까 8965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지금 보시게 되면요, 토지를 매각이에요. 토지 매각이에요. 땅이 한 45평 정도 되는데 이걸 보니까 강모 시구에 땡땡땡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85명이에요. 낙찰 금액이 6억 6,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6억 900만 원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이분들이 대금 납부 2019년도 2월 달에 대금을 완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땅이 이제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게 뭐 보니까 지상에 이제 건물이 우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여기가 이제 근데 지상권이 이런 경우 자 보십시오. 이건 등기부등본 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얼구야, 나와라, 얼구. 건저당권, 지상권 해가지고요. 2016년, 여기, 이건 좀, 제가 이거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이게 보시라니까요. 지상권이죠, 그죠? 건저당권이죠. 지상권자가 누굽니까? 대전 YMCA 신용협동조합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요, 건저당권도 보면 여기 건저당권자가 대전 YMCA 신용협동조합이죠. 같은 날짜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요, 이 지상권하고 건저당권 이게 바뀌어 버린다고, 바뀌어 버려요. 근데 7번 건저당권이 뭐 이전되고, 7번 건전학권에 뭐 이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경매 정보지에 의하면 이게 말소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다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이게 이 지상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위 뭐 어떻게 이런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담보 지상권이다 할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건저당권을 보다 확실하게 소위 보좌해주는 보좌 역할이에요. 보좌 역할. 따라서 건저당권이 경매시 매각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지상권도 따라서 죽는 것이 당연한데, 이걸 내가 토지가 경매 진행 중이니까 내가 들어가 낙찰 받고 나서 소유권에 촉탁 등기할 적에 이게 어쨌든 건전한권 이게 말소기니 권리 이거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가 된다 이거죠. 형식적으로 인수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가 되니까 그럼 내가 말소할 목록에다가 소유권 이제 촉탁서 쓸 때 말이죠. 말소할 목록에다 안 집어넣어야지. 그렇게 순진한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약간 제가 볼 때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약간 까져야 되네.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봐가지고 선순위 지상권 일자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소할 목록에 슬프시면 집어넣어 보자.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서 말소시켜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우리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말고 하면서 이거 미안합니다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면 뭐 어쩔 게라. 제가 이런 말씀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수차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법원 경매는 뭐다 1-1은 2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요. 잠깐만요. 이거를 지금 보면 이제 땅이 경매가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는데, 여기 이제 이번에 건물이, 이제 요거 이제 건물이 2021 타경입니다. 이분들이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2021 타경인데, 103881. 금천구 독산동의 다세대 빌라예요. 다세대 빌라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건물만 매각이죠. 왜냐면 대지권 매각은 제외죠. 왜냐면 땅은 저 85명이 낙찰 받아갔으니까. 근데 근본에 보니까 1차에서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근본 2023년 7월 4일에 해서 9차에서 1차 가격이 6억 9,43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1억 1,648만 5천 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단지 이렇게, 야, 되게 싸다! 엄청 싸다! 해가지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확 돌진했다가 내 머리 깨집니다. 예, 머리 깨진다는 거. 이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근데 이 건에 대해서 가지고요, 경매 신청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이 건물이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 이제 나와죠. 이거 보시니까 강제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인데요. 채권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채권자 이렇게 나오죠. 채권자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몇 페이지 글씨 나와요. 계속 나와요. 세워라 내워라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85명이라니까요. 어머요, 이게 85명. 아이고, 막 한참 돌려야 돼. 또 있나, 또 있네.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아이고, 끝났고, 여기서 이제 가처분도 이제 가처분권자가 이모신데, 이분도 보면 이게 공동 입찰한 사람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근데 이 가처분권자 보니까 소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건 제가 볼 땐 돼 있는 상태에서 돈 1,000만 원에까지 계속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처분 등기 돼 있기 전에 들어가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말이죠. 그죠? 경매 신청하고 나서 헐레벌떡 해가지고, 가처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분들은 가처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처분을 안 하면요, 엄청 싸게 낙찰되죠. 누가 낙찰 받아요.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가처분 안 했습니다. 가처분 안 했다고 하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딜을 하면 되지, 뭐. 가처분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1억 1,600이잖아요. 1억 한 2천 정도의 낙찰 받아가지고, 이것도 약간 위험성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열받아가 확 또다시 경매를 붙이면 이 사람, 이 건물 낙찰 받아서 1억 2천만 원이 호로당 말아먹어요, 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딜을 할 수는 있는 여진이 있는데, 가처분 등기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근데, 여진이 있는데 상대방에서 좀 더 세게 나와버린다면, 나중에라도 가처분 등기한 상태에서 그냥, 또 다시 경매를 집어넣어 버린다면요, 그때 낙찰자, 처음에 건물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낭패를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사건이, 김천 사건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보니까 더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 게,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간혹가다 경매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지난 법정시장권 강의할 적에 보니까 성남 지원 사건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건 아직도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우리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유형의 물건도 경매 시장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물건에 관심을 가지려면 내가 어느 정도 풍어를 읊을 수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그런 아파트나 해가 말죽여진 걸 그게 경매입니까? 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그 경매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하면 된다니까. 그게 뭔 경매입니까? 돈만 있으면 하면 된다니까. 돈만 있으면 하기 때문에 내 낙찰받기 어렵잖아요. 개나 새나 막 덤벼들어보니까 이게 낙찰받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작업력을 어느 정도 좀 비축을 하신 상태에서 약간의 좀 특수한 물건이랄까 이런 쪽으로 좀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다면 나는 소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신청서 작성도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좀 더 본인의 어떤 능력 자체를 이렇게 좀 넓혀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7월달 첫 방송은요, 7월 3일날 방송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제가 다른 가처분 등기 내용 중에서 말씀 못 드렸던 그 내용이라서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